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있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는 전세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재원으로 나가서 한국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도 크고 하니까 직접 대면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대리 계약에 대해서도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해외에 있는 분들은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대리할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들도 한국에 같이 있어서 같이 대면하고 있을 때도 뭐 부동산 거래, 임대차 거래 신고라든가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계약은 해외에 있는 분한테는 특히나 더 편리하고 유리할 거예요. 이거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저장이 되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분실을 해도 계속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 안전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그럴 경우에도 신고도 자동으로 되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편리성도 더 많이 좋아졌죠.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올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 한국에 있는 휴대폰을 말소를 하고 해외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내가 오래 나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라든가 한국 통신사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료만 받고 정지를 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해외에 있으면서 그 전자계약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전화해서 이거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도 적게 들어가면서 꼭 한국 휴대폰이라든가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뭐 공인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 놓고 잊지 않게 그거를 표시를 해놨다가 미리 한 달 또는 2달 전에 체크를 해서 갱신을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럼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준비물은,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요. 간편 인증이 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하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구비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 앱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양쪽 다 계약자들은 이용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중개사가 중개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서는 이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서 작성은 일단 부동산에서 뭐 임차인이 되시겠죠. 전세 들어오려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 요청을 하면 양쪽 당사자들한테 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서명 요청이 알림장에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계약 앱이 열리면서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를 읽어볼 수가 있고, 확인 설명서라든가 뭐 공제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상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쌍방이 다 서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확정을 지어지면, 그러면 이제 임대차 거래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서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금 때는 이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이 전자계약은 대리계약이 아니에요. 대리계약이 아니고 본인 간의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절차 부분은 이건 이제 제가 계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 효력도 종이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지어지고,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대출 시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랑 이런 거 받을 때는 금리 우대 혜택도 있어요. 그리고 등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부동산들이 전자계약을 이용을 하고 있죠.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의할 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명의의 통신사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랑 공인인증서는 딱 챙겨 두시고요. 근데 오래 있어가지고 이런 걸 몰랐다든지 예전에 이제 한국을 떠난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국 통신사를 말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그 인장이 찍힌 서류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한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가장 많이 예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요거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어, 여권사본이 필요해요. 여권사본, 임대차 그리고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을, 대리하는 행위에 필요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 보증금 수령 행위, 채권의 양도, 질권의 설정, 이런 거에 대한 통화는 누구한테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하셔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를 띌 수 있게, 대리 발급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놓으면 좋겠죠. 시민권자하고 양주권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시민권자는 이제 아포스티유도 가능을 해요. 아포스티유는 해외 공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포스티유 협약국들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 아포스티유도 가능하고, 비협약국이라면 한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행위로 할 수가 있고,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할 게, 요 밑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드는 임차인들이 요새 많은데, 그 내용을 적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건들인데, 미국에 뭐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위임장에 본인이죠. 집주인의 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이런 거 기재를 하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리인자의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고, 전세 대상 부동산도 기재를 하고, 전세 작성에 대한 뭐 일체의 행위라든가 대금 수령, 대금 반환, 채권의 양도, 질권의 설정, 이거에 대한 통지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대리로 전화 통화, 그리고 우편물의 수령 같은 경우도 다 기재를 해 놓으면 그쪽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포스팅 부분에는 이렇게 개인정보는 지우고 했는데, 이렇게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이라든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행위 일체를 대리인한테 대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출이라든가 반환 보증 보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면,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 이런 데 있다 보면 영사관도 굉장히 먼 경우들이 있어요. 하루를 넘어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자공증, 법무부에서 하는 전자공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공증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화상공증은 국내에 있는 공중사무소에서 화상통화로 해서 이거를 이제 다 녹취라든가 영상 체증을 해서 대리인 누구한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과 직접 체크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무부에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만 여기는 아까처럼 여권이 아닌 국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으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영사관을 통해서 하는 위임장 방식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들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래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법적으로라든가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계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외국에 있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